다시 428억 원 약정설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혐의가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 대표 수사의 본류인 대장동 배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커집니다. 배임을 저지른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공백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확정이익 1822억 원만 받는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대표는 성남시가 확정이익에 더해 성남 1공단 공원화 등 사회 기반시설 비용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해 총 5,503억 원을 공공환수한 모범 사례라고 주장합니다. 민간업자의 몫이 애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주장대로 배임 혐의가 성립하려면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더해주겠다는 고의가 입증돼야 하고 여기에서 동기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무런 동기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처럼 의도성이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후적으로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배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배임죄는 이렇게 재판에서 법리 다툼이 치열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428억 원 약정설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서라도 이들에게 특혜를 줄 동기가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28억 원 약정설이 기소 대상에서 빠짐으로써 이 대표의 배임 동기에 대한 검찰의 설명은 성남 1공단 공원화 등 공약을 이행하는 정치적 이익에만 국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을 민간 주도가 아닌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해 역대 최대의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했다는 점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정치인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줄수록 대규모 공공 환수 달성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치적은 약화되는 서로 모순된 상황인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배임의 동기로 설명하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소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반쪽짜리 수사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강력한 동인이에요. 왜 그렇게 대장동 일당에게 그런 큰 특혜를 줬어? 아, 저수지로 쓸 돈을 받기로 했구나. 이게 빠진 거야, 한 축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겨레에 검찰이 범행의 동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이익을 넘어선 경제적 이익을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428억 원 약정설을 제외한 채 기소함으로써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전체에 대한 정치 수사 논란도 깊어졌습니다. 뇌물 약속 428억이 들어있으면 나중에 돈 받으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동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정치적인 이익 본인의 실적, 업적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정치인이 정치적인 실적을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기소는 제가 보기에 뭐 정해진 수순이었지만 무리다. 저같이 이제 보수 참칭 입장에서 평론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검찰의 판단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현금으로 428억 이거 받기로 한 거야. 이것에 대한 입증을 못했잖아요.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엮어낼 수가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매주 법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상 그래 이재명 당대표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이미지를 계속 줄 것 같아요. 검찰이 그걸 노린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428억 원 약정설은 검찰의 몰아가기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 관련 기사에는 검찰이 누구에 대해 어떤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 의심이 부각되고 그에 맞춘 수사 상황이 언론에 제공됩니다. 검찰의 주관적 의심이 활자에 힘을 입어 객관적 사실로 시민들에게 각인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유죄의 낙인이 찍히고 재판 결과 무죄로 밝혀져도 낙인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검찰이 이야기하는 게 진실이라는 주술 같은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검찰이 공정하다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피고인과 대립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까지 옹호해야 합니다. 이를 검찰의 객관 의무라고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추지 않고 법원에 제출할 정도로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객관 의무는 형해화한 지 오래입니다. 이제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사퇴의 변에서 밝힌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 판결이라는 소신이 현실 속 검찰의 사고방식을 드러냅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놓아두고 야당만 파고드는 요즘 검찰의 모습처럼 무엇을 수사할지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중립과 공정이란 원칙을 버리고 개별 사건 수사에서도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수사 대상자를 어떻게든 엮어 넣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검찰이 객관적 심판관이라는 착시에서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의 경우도 그런 점에서 차분하게 재판 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는 무엇인지, 양쪽의 법리 중 어느 게 맞는지 하나씩 따져보는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